고전적 수술 방법이 통증은 훨씬 더 심하고요. 역행성 사정 등 여러 가지 부작용 혹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세 침습 수술들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대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해보시니까 괜찮으시죠?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물 치료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술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리줌 시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임상적으로 이 리줌 시술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하는 시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적 수술 방법부터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도 있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중 하나가 리줌 수술인데요.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분들은 배뇨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배뇨 장애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혹은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는 야간뇨, 소변을 보고 나서도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잔뇨감, 소변 속도가 좀 느려진 양뇨,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배뇨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전립선 크기가 한 30에서 80g 정도 되는 큰 환자분들을 제가 추려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줌 시술이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보통 비교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전적 전립선 수술 방법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하고 출혈도 상당히 많고 역행성 사정 등 여러 가지 부작용 혹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세 침습 수술들은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할 때도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 혹은 수면 마취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요. 수술 시간도 길지가 않습니다. 정말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30분 이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행성 사정 같은 사정장애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 좀 많이 찾아오시기는 합니다. 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수술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줌이라는 게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네, 그럼요. 예, 아무래도 원장님의 술기, 스킬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모든 수술이든 시술이든 통증이 궁금해요. 시술을 받고 나면 좀 아픈지, 소변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차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리줌 시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라기보다는 불편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어느 정도는 좀 차셔야 되거든요. 소변줄을 차고 있으면은 요도 전립선 쪽이 자극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줄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변이 계속 마렵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대변이 좀 마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도 내에 소변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극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불편감이 있긴 합니다만 통증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고전적 수술 방법이 통증은 훨씬 더 심하고요. 리줌 시술은 통증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생각보다 몸이 허약해서 수술 많이 해봤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 소변줄 많이 차봤는데 버틸만 하던데요, 저는. 그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는 건 맞고요. 불편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소변줄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뭐 자결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요새는 이제 약물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퇴원할 때 퇴원약으로 불편감을 줄이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기간. 리튬 같은 경우는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짧게는 6주, 길게는 3달에서 6개월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술과 다르게 리튬 시술은 실제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전립선 자체, 전립선 세포를 아주 뜨거운 열로 녹여버리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하고 나서는 전립선 세포가 괴사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6주에서 3달,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감수하고 좀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전통적인 수술 방법보다는 훨씬 뭐 부작용도 적고 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리튬 시술에 적합한 환자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고 밤에도 깨시고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도 좀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리튬 시술은 시술 시간도 상당히 짧고 회복되는 기간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이 적은데 역행성 사정 같은 사정장애도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 남성 기능 중요하잖아요. 사전 기능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